2024년 7월 19일 전 세계가 마비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 오류로 850만 대 윈도우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을 띄웠죠. 항공기 5,000편이 취소됐고 병원과 은행이 멈췄습니다. 그날 센티넬1 주가는 10% 급등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대안이라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센티넬1도 한때 120달러에서 15달러로 추락했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8200 부대 출신 해커들이 만든 센티넬1. AI가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막는다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토머 와인가르테는 이스라엘 군 정보부대 8200 출신입니다. NSA와 비교되는 이스라엘 최정예 사이버 부대죠. 구글 이스라엘, 마이크로소프트 이스라엘 CEO들도 이 부대 출신입니다. 2013년 제대한 와인가르테는 동료 알몬 코헨과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만든 회사는 카르마였습니다. 모바일 광고 사기를 탐지하는 서비스였죠. 2년 만에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와인가르테는 더 큰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보안 인력은 부족하다. AI가 답이다. 2013년 센티넬1을 창업했습니다. 비전은 명확했죠. 인간 개입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당시 대부분 보안 회사들은 시그니처 기반이었습니다. 알려진 악성 코드 패턴을 찾는 방식이었죠. 반면 센티넬1은 행동 분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AI 보안이라는 개념이 생소했죠. 그러다 2015년 타이거 글로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리즈 A에서 12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옮기고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작했죠. 센티넬1의 핵심 기술은 행동 AI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을 구분하고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격리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2017년이 돌파구였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공격했죠. 수십만 대 컴퓨터가 감염됐지만 센티넬1을 쓴 기업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AI가 랜섬웨어의 이상 행동을 즉시 감지하고 차단한 거죠. 언론이 주목했고 고객이 몰려들었습니다. 레드포인트 벤처스가 시리즈 B를 주도했고 2019년 시리즈 E에서는 무려 2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밸류에이션 11억 달러. 5년 만에 유니콘이 된 거죠. 고객도 포춘 500대 기업 중 수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IPO 가격 35달러, 첫날 종가 46달러, 시가총액 120억 달러로 출발했죠. 사이버 보안 IPO 중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0년 걸린 길을 센티넬1은 8년 만에 달성한 거죠. 2021년 11월 주가가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달러, 매출은 2억 달러도 안 됐지만 성장률이 128%였죠. 5월간은 차세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I 보안의 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ARR이 5억 달러를 넘어서며 대형 계약을 쓸어 담았죠. 하지만 2022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성장주 학살이 벌어졌죠. 센티넬1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손실도 같이 늘었습니다. 분기 손실이 1억 달러를 넘었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의 경쟁이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했죠. 대기업들은 검증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선호했습니다. 센티넬1은 기술은 좋지만 신뢰도가 부족했습니다. 2022년 말 주가는 1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7% 하락이었죠. 시가총액도 4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상장 때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과대평가된 이스라엘 스타트업, 제2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러나 토머 와인가르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직원 5%를 해고하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동시에 퍼플 AI라는 생성형 AI 보안 어시스턴트를 출시했습니다. 자연어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였죠. 정부 시장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2023년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패드램프 인증을 받아 연방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정부 매출이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긴 거죠. 2024년 7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란이 터졌습니다. 센티넬원에겐 기회였죠. 우리는 커널 레벨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더 안전하다고 마케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백업 솔루션으로 센티넬원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차별점도 명확해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클라우드 중심이라면 센티넬원은 엔드포인트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AI가 로컬에서 작동하죠. 제조업, 에너지 같은 OT 환경에 강점이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은 개선됐습니다. 매출 2억 1천만 달러, 성장률 33%, 손실도 3천만 달러로 줄었죠. ARR은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직 흑자는 멀었지만 방향은 맞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트너는 센티넬원을 EDR 부문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최상위 그룹에 포함됐죠. 기술력만큼은 인정받은 겁니다. 문제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보안이 화두가 되면서 센티넬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챗GPT 같은 AI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생겼죠. 센티넬원은 AI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파트너십도 확대됐습니다. 2024년 레노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었고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급증했죠. 제로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센티넬원은 숨은 보석으로 통합니다. 15에서 20달러의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고 사이버 보안은 필수 산업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120달러에서 떨어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압도적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티넷 같은 전통 강자들도 있습니다. 센티넬원이 이들을 제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평균 랜섬웨어 피해액이 500만 달러를 넘었죠. AI를 악용한 공격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방어도 AI로 해야 한다는 센티넬원의 철학이 맞다면 기회는 충분합니다. 토머 와인가르테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다. 시장은 충분히 크고 혁신할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43세의 젊은 CEO는 여전히 야심차죠. 2025년이 센티넬원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첫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죠. 10억 달러 ARR도 눈앞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2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8200 부대 출신들이 만든 AI 보안 회사 120달러에서 15달러로 추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죠. AI 시대의 사이버 전쟁. 센티넬원이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하듯 사이버 보안도 AI가 스스로 지키는 시대. 센티넬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주가는 15달러지만 꿈은 여전히 120달러 이상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해커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